계단 몇 개만 올라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바위처럼 뻣뻣하며 걸을 때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밤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울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견과류가 여러분의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견과류가 실제로는 염증을 키우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혈관을 막아 넘어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손상이 조용히 진행되어서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드셔야 할 견과류는 사흘만 드셔도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고 일주일이면 계단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지며 한 달이면 1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알게 될 마지막 한 가지 견과류는 하루에 2알만 드셔도 넘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머리도 한결 맑아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댓글을 주신 72세 김 할머니께서는 이 견과류를 보름 드시고 나서 손자와 함께 뛸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떤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지요. 또한 최근에 가장 힘드신 증상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건강을 지켜가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65세 이후 반드시 섭취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공개합니다. 가장 약한 효과부터 가장 강력한 효과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이 견과류들은 약해진 근력을 되살리고 흔들리는 균형을 바로잡으며 무거워진 다리가 다시 힘차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번째로 꼭 드셔야 할 견과류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만약 손목을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손가락 마디가 아침마다 굳어 있고 펜을 잡는 것조차 불편하며 병뚜껑을 따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면 이는 관절 사이사이에 염증이 들끓고 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뿐이죠. 바로 이때 해바라기 씨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마치 관절 속 소방관처럼 작동합니다. 염증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관절을 차갑게 식히고 아픈 곳곳마다 달려가 고통을 가라앉혀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통증이 40%나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드시면 손목 돌릴 때 나던 소리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해지며 무릎 시큰거림도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짭조름한 해바라기 씨는 독과 같습니다. 소금이 범벅된 제품들을 드시면 혈압이 치솟고 온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관절 주변 부종이 심해져서 움직일 때마다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이미 약해진 뼈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소금 없는 생 해바라기씨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살짝 볶은 것만 드세요.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후예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밥에 뿌려서 함께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사흘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덜 뻣뻣한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꼭 드셔야 할 견과류는 호박씨입니다. 최근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시원하지 않으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면 이는 몸속 근육들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빠지면서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다리가 덜덜 떨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며 길을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낙상 사고의 80%가 근력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호박씨는 이런 근육 약화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진짜 근육의 연료거든요. 호박씨에는 아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남성분들의 전립선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방광 기능 저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호박씨의 마그네슘입니다. 이 성분은 밤사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다음날 아침 훨씬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기도 하죠. 호박씨를 드시면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드시면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림도 줄어들며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호박씨도 마찬가지로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볶은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염증만 키울 뿐이에요. 생호박씨나 살짝 볶은 것만 드시고 하루에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호박씨는 저녁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그네슘이 숙면에 도움을 주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면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다리에 힘이 붙고 밤잠이 깊어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견과류는 생캐슈넛입니다. 며칠 전 일이 가물가물하고 사람 이름이 입끝까지 왔다가 사라지며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깜빡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줄거리를 놓치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면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기억력은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실제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도 이런 작은 신호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캐슈넛에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구리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구리가 뇌 신경들 사이의 연결을 단단히 묶어주죠. 뇌 신경은 마치 전화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결이 약해집니다. 구리는 이 연결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캐슈넛을 드시면
흐려진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책을 읽을 때 집중도 더 오래되고 대화할 때도 말문이 막히지 않아요. 또한 생캐슈넛의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줍니다. 밤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볶은 캐슈넛이나 소금 친 캐슈넛은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모두 파괴되고 나쁜 기름과 염분만 가득 들어 있어요. 이런 걸 드시면 오히려 뇌에 해가 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제품들은 뇌혈관을 막아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생캐슈넛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면 충분해요. 생캐슈넛은 오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2시쯤 드시면 저녁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듯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첫 번째 견과류를 공개합니다. 바로 브라질넛입니다. 온몸이 솜에 눌린 것처럼 나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들며 뭘 해도 금세 지치고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며 하루 종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면 이는 몸속 에너지 공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져요.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브라질넛은 다른 견과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하나에 엄청난 생명력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브라질넛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하루 필요량 이상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완전히 깨워줍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각종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셀레늄이 충분하면 몸속 독소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세포 하나하나가 젊어집니다. 그래서 브라질넛을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확실히 달라져요.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브라질넛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표현하세요. 또한 브라질넛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온몸이 무기력해지거든요. 브라질넛의 셀레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도와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브라질넛은 정말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2개만 드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브라질넛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아침 식사와 함께 2알만 드시면 됩니다. 하루 2개씩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듯한 놀라운 변화를 바로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꼭 드셔야 할 견과류 4가지였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해바라기 씨는 염증 완화, 호박 씨는 근력 강화와 숙면, 생캐슈넛은 뇌 건강과 집중력, 브라질넛은 에너지와 면역력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관절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좋은 견과류였고 이제부터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데 실제로는 관절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넘어질 위험을 높이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견과류는 지금도 수백만 명이 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데 실제로는 염증을 키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견과류의 효과도 모두 상쇄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가공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아몬드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아몬드는 소금에 절이거나 꿀에 코팅하거나 각종 인공 향료를 뿌려놨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으로 볶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아몬드의 좋은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이런 가공된 아몬드를 계속 드시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치솟고 온몸이 물풍선처럼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주변이 퉁퉁 부으면 걸을 때마다 더 아프고 균형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부종이 생기면 관절 주변 조직이 경직되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져요. 그리고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아몬드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위험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아몬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아몬드만 선택하세요. 하지만 생아몬드라고 해도 하루에 10개를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입니다. 작고 귀여운 피스타치오 한 줌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권장량의 2배를 넘기도 해요. 이렇게 짠 음식을 매일 드시면 신장이 혹사당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나트륨 과다가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뼈가 더 빨리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나이에 뼈를 더 약하게 만드는 음식을 굳이 드실 이유는 없죠. 또한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는 지금 당장 버리세요. 집에 있는 것도 과감히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맛있고 고급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마카다미아의 70%가 지방입니다. 그것도 주로 포화지방이에요. 이는 다른 견과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집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온몸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드시고 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져요. 마카다미아의 기름이 혈관에 쌓이면 혈액순환이 막혀서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마카다미아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무릎 연골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아없어져요. 또한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조금만 드셔도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죠. 마카다미아는 맛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이제 가장 위험한 견과류를 공개합니다. 이걸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마라고 하실 텐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호두입니다. 뭐? 호두가 왜 뇌에 좋다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에 좋다고 믿고 매일 호두를 드시는데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65세 이후에는 염증 반응이 훨씬 민감해져서 호두 몇 알만 드셔도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 호두는 이 비율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호두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호두는 산패가 매우 빨라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에서 기름이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호두를 깨뜨려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쿰쿰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된 거예요. 썩은 기름은 우리 몸의 독소가 되어서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자유라디칼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키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면 매일 드시는 호두가 원인일 수 있어요. 호두를 끊고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은 호두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염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호두 대신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넛이나 생캐슈넛을 드세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반드시 드셔야 할 견과류는 해바라기씨, 호박씨, 생캐슈넛, 브라질넛입니다. 모두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만 드세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는 가공 아몬드, 소금,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호두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소금, 설탕,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견과류라고 해도 적정량을 지켜서 드셔야 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견과류를 시작하실 건지,
또 어떤 견과류를 끊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나누며 함께 지켜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